자, 어떤 행사에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대요. 그래요. 스티커가 20종류가 있는데 그걸 모두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대. 자, 그런데 현재 갑은 4종류, 을과 병은 각각 5종류의 스티커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씩 비교해 봤더니 각각 3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갑도 갖고 있고 을도 갖고 있는 스티커가 3종류가 있다는 거죠. 3가지. 또 갑과 병이 동시에 갖고 있는 스티커의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교집합으로 선생님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을과 이제 병이 동시에 갖고 있는 스티커의 종류도 3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사람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는 2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대요. 그럼 세 사람을 모두 비교하면은 셋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스티커는 2종류래요. 그리고 자, 다시 맨 처음에 갑은 4종류의 스티커를 갖고 있고 을은 5종류, 병도 5종류의 스티커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집합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합으로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봅시다. 가불병의 스티커를 가, 가불병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서 경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소로 더 필요한 스티커의 종류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가불병의 스티커를 모두 합쳐보자고. 자, 합집합을 하면 돼요. 자, 갑이라고 썼죠. 갑 합집합, 을 합집합, 병 합집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될 건가? 자, 합집합은 이렇게 되죠. 갑 더하기 을 더하기 병. 자, 이 각 집합 원소의 개수 세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집합 부분은 중복이 됐으니까 너무 많이 샜거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돼요. 2개씩 교집합한 거를 빼주고 이렇게 빼다 보면 또 너무 많이 빼요. 그래서 3개 다 교집합한 경우는 더해줘야 되죠. 이거 집합단원에서 배웠던 사실이에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 자,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은 4개, 을은 5개, 병은 5개. 그 다음 갑과 을의 교집합은 다 3개. 자, 2명씩 교집합한 건 다 3개였죠. 그 다음 3개의 교집합은 2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14. 빼는 거 다 계산해보면 9 더하기 2니까 자, 5 더하기 7이 되겠죠. 지금 3명의 스티커들을 다 모으면 7종류의 스티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품을 받으려면 이제 몇 종류의 스티커를 더 모아야겠어요? 13종류의 스티커를 더 모아야지 20장을 다 모아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다 모아서 경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서 했는데 집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정보들을 지금 선생님이 합집합 공식 갖고 계산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에다 표시해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갑과 을과 병이 갖고 있는 스티커의 종류를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자, 셋 다 겹치는 부분에는 2장이 들어있고요. 2개씩 겹치는 부분에는 3장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에는 1개씩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갑은 4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갑만 갖고 있는 스티커는 없어요. 그리고 을은 5장의 스티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을만 갖고 있는 스티커는 하나, 병만 갖고 있는 스티커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는 합집합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갑, 갑과 을과 병의 합집합은 그림 보고 여기 있는 각 영역별로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다 더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7이 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장의 스티커를 모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파악을 해서 그 문제 파악한 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 그 가능한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 가능한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걸 나중에 확률 단원에서 가면은 이러한 집합을 이름 붙여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이 A라고 했을 때, 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곧 뭘 의미하게 되냐면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돼요. 나중에 확률 단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경우의 수를 나타낼 건데,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 집합을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집합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